to begin by saying that while many things can happen and a great opportunity 네,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경랑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싱가포르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했는데요. 그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I'd like to begin by saying that based on the recent statement of North Korea, I ha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I believe that this is a tremendous setback for North Korea and indeed a setback for the world. That bright and beautiful future can only happen when the threat of nuclear weapons is removed. If and when Kim Jong-un chooses to engage in constructive dialogue and actions, I am waiting. In the meantime, our very strong sanctions, by far the strongest sanctions ever imposed, and maximum pressure campaign will continue as it has been continuing. 네, 설마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반도 특히 뭐 북한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와대에서 99%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 취소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할 때 최근 북한의 발언에 근거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성 부상 발언, 이제 펜스 부통령을 비난했죠. 그다음에 그 이전에 김교관 제1부상이 이제 그 볼턴 보좌관을 비난했거든요. 네. 저 얘기는 아마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즉 이제 지금 폼페이오 장관 얘기에 의하면 두 번째 만남 이후부터 북한의 태도가 달라졌다. 그다음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16일 날 새벽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한 이후에 사실은 모종의 북한의 강경한 입장들이 대남 대미 메시지를 통해 나왔거든요. 네. 물론 이제 비록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의식 북한 편으로 거행을 했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두 차례까지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고 맞습니다. 그 이후에 기류는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 미국 사람, 한국 사람이었지만 지금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3명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면 지금 역시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디테일의 악마들이 하나둘씩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강의 틀에는 합의해서 싱가포르 6.12 정상회담을 진행을 했지만 그 사이사이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북미 간에 이견이 있었고 그 이견을 풀어나가는 협상 과정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어제 있었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영상 지금 막 들어온 화면입니다. 나무와 바위 더미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장면들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갱도를 지금 막으면서 멀리서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한 것을 지금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1차 폭발에 이어서 2차 폭발이 크게 일어났고요. 지금 알려지기는 3개의 갱도 2번과 4번과 3번 5시간에 걸쳐서 갱도 3개를 폭파했다. 2번, 4번, 3번 이 순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아마 2번 갱도의 폭파 장면인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얘기를 좀 계속 해볼까요? 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서 좀 계속 이상규류를 느꼈다고는 얘기를 했지만
결정적인 취소 배경 아마도 최선희 부상의 담화가 아닐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아마 동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서한에 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요. 특히 최선희 부상이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좀 인신공격성 표현들을 쓰면서 예. 비난을 했죠. 더불어서 또 마지막에 최선희 부상의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뭐 회담의 가능성을 저희가 회담을 취소하는 것을 또 최고 지도부에 제의할 수도 있다 하면서 다시 핵 대 핵 대결로 돌아설 수 맞습니다. 있다.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예. 그런 표현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특히 펜스 부통령에 대한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역대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원래 대통령과 부통령의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네. 네. 보통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서로 간에 경쟁을 했던 그런 상대를 또 부통령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펜스 부통령과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둘의 관계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공경에 빠진 것을 펜스 부통령이 나서서 예. 굉장히 많이 변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이런 식의 그 최선희 부상의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런 공격으로 받아들일 여지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비핵화에 대한 여전히 미국과 북한의 아주 큰 차이점, 비핵화의 정의 또 비핵화의 수행의 방법 그런 것에 기인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역시 최선희 부상에 의한 그 담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뭐 부통령을 향해서 얼뜨기라는 표현, 횡설수설하며 주제 넘게 놀아댔다 이런 표현은 사실 북한에도 최고 존엄이라는 게 있다면 미국에도 뭐 대통령, 부통령에 대한 존엄이라는 건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특히나 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부통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이런 뭐 외신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우리가 작년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에 그때 이른바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말폭탄이 주고받았죠.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뭐 리를 로켓맨이다라는 그런 이제 좀 조롱 섞인 그런 그 호칭들을 많이 불렀고요. 예. 반면에 북한도 못지않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게 영어서 죄송합니다. 도탈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게 잘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좀 험한 말도 좀 주고받았고 이제 그 수준에서 본다면은 뭐 물론 이제 한 다른 국가의 부통령 정상급의 그런 인사를 호칭하기에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긴 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신경을 쓴 것이 왜 북한이 이렇게 변했느냐. 어쨌든 대화를 하겠다라고 나섰고 상당히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냈는데 갑자기 변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된다. 네. 그런 입장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 서한을 보내자마자 꽤 빠르게 북한이 예. 그 김계관 제1부상이 좀 단말을 냈거든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또 빠른 시간 내에 아무 때나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속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죠. 지금 특징이 하나는 신속하게 반응이 나왔다는 점. 예. 두 번째는 내용이 상당히 정중해요. 북한의 그동안 표현으로 보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핵심은 언제든지 다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들이 필요하면 전화나 편지를 해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김계관 부상 같은 경우는 다시 공을 넘기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예. 준비가 돼 있다. 예. 그리고 우리는 판을 깰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뭐 북한식 표현으로 보면 상당히 정중하게 편지를 즉각적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허를 찔렸죠. 예. 지금 이제 그 말씀드린 저 화면을 계속 봤는데요. 예. 그 풍계리 아마 표시를 해놓은 걸 보니까 1번은 폭발을 안 했고 그렇죠. 막혀 있으니까. 예. 근데 2번, 3번, 4번을 보니까 갱도 중간중간에 폭발물을 설치한 게 지금 그 맞습니다. 네. 표시판에 나오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신용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폭파한다라고 하고 한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저렇게 신뢰성 있는 조치를 자기들 입장에서는 했는데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허를 찌르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연출한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북한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한다. 그런 게 이 편지 이 김계관 부상의 성명이 느껴지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아직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는 것 같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여지를 남겨뒀고 예. 지금 김계관 부상의 성명도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 다시 협상은 실무 협상은 재개가 될 것 같다. 그렇군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 최선희 부상이 했던 그리고 김계관 부상이 냈던 그 담화 내용이 사실 판을 깰 내용은 아니었다. 다시 한번 오늘 강조한 걸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좀 사실은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 좀 우려를 했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봐온 사람은 다 동의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미국이 강력하게 나가고 또 사실은 제 기억에는 이런 식의 일방적으로 먼저 취소한 것은 그 전에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50만 톤 중유 제공을 중단한 이후에는 물론 뭐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제 기억에 예. 거의 처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나올 때 이제 북한은 전형적으로 강경책으로 이제 맞받아치는 게 북한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아니면 또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 북한의 어조인데 뭐 우리 조한범 박사님 말씀처럼 굉장히 신속하게 나왔고요. 네. 예. 그리고 저도 이 내용을 읽어봤습니다만 여태까지 북한이 쓴 것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좀 온화한 겸손하죠. 표현으로 네.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김계관 부상이 16일인가요? 그때 낸 담화라든지 우리 최선희 부상 뭐 지금 계속 얘기합니다만 그 담화의 톤과 어조랑은 굉장히 다른 것을 읽을 수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뭐 방금 그 질문하신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취소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커다란 분노와 노골적인 적대감을 북한이 표명을 했다라는데 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조미, 미국과 북한 순회 상봉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핵폐기를 압박해온 미국 측의 지나친 언행이 불러온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자기네가 저쪽 너무 몰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로 이 정도 얘기를 했다라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유를 좀 뭐 굉장히 온화한 그 표현으로 북한식은 굉장히 온화한 표현이거든요. 네. 예.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북한의 입장에서도 이 이후에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리고 그렇죠. 여전히 협상의 그런 문은 나설 용의가 있다. 문은 좀 열어놓는다.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이 변하면은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김계관 부상도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서로 어떻게 보면 정말 눈꼽만 치도 양보하기 싫고 서로 떠넘기는 지기 모습.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최선희가 펜스를 공격한 것이나 김계관이 볼턴을 공격한 거와는 또 다른 톤에 물론 회담 자체는 취소가 됐지만 완전히 취소되지 않고 여지를 남겨뒀다. 이렇게 좀 희망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요. 북한을 최근에 2번이나 방문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3명을 데리고 직접 미국으로 갔는데 그런 폼페이오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회담 취소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직접 보냈습니다. 자, 폼페이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I was very much looking forward to being there with you. Sadly, based on the tremendous anger and open hostility displayed in your most recent statement, I feel it is 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Or inappropriate, excuse me. I feel it is inappropriate at this time to have this long-planned meeting. 표정이 뭐 즐거워서 뭐 사실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를 떠나서 폼페이오 장관에게도 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은 저만 갖는 건가요? 몰랐을 교수님, 가능성이 어떻게 커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저 발언은 그 국무부가 미국 의회에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청문회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 하원에 했고 지금 바로 저 장면에 이제 상원에서 하는데 상원 의회 청문회 중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취소 결정을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의원들이 질문을 하니까 아예 전문을 갖다가 읽는데 지금 표정에서도 보시다시피 좀 당황했고요. 약간의 한숨도 좀 섞여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국무장관이라는 그런 직책은 어떻게든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름대로 본인이 뭐 2번씩이나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왔는데도 지금 결국은 대화가 협상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표시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여태까지 스타일을 보면
뭐 사실 주변 참모들이랑도 상의를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입장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표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는 어떤 편지라는 형식을 쓰기는 했습니다만 네. 거의 편지를 보냈다 하면서 트위터에 전문을 같이 올려버렸습니다. 뭐 늘 하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사전에 충분히 주변의 참모들과 협의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폼페이오는 뭐 북한이 응답이 없었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뭐 미북 회담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어쨌든 회담 취소 서한을 보낸 걸 보면은 분명히 이 물밑 접촉 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두 양국이 타결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협상은 진행 중이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의 저 편지 자체는 원래는 참모들이 외교적인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문안을 만들거든요. 근데 보면은 형식이 그런 형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쓴 것이다. 직접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면. 그러면 지금 상황은 폼페이오 장관은 지금 2번 방북한 이후에 사실 대강의 틀은 합의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만족을 해왔거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디테일을 지금 세부적인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일괄 타결을 하는 것을 지향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단계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우 신속하게 진행을 해라. 요게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관찰이 안 됐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서로 합의는 됐는데 하이라이트 부분을 가장 먼저 선 조치를 취하기를 트럼프 대통령 원했던 것 같고 그건 결국 미국을 향한 ICBM, 핵탄두, 핵물질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내놓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측 입장에서 그건 마지막에 내놓고 싶은 부분이거든요. 요 조율이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물론 이제 최선희 김계관 부상의 발언을 문제 삼았지만 그 조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던 거고 핑계는 이제 그 발언이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은 조만간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6월 12일 있을 예정이었던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 통보를 하니까 북한 외무성 입장에서도 이것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수습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듯합니다. 특히 어제 이 북한 약속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와 주변 시설을 모두 폭파했습니다. 네, 5개 나라 언론이 지켜봤지만 애초 약속했었던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장동욱 기자의 리포트 보고 오시겠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계곡을 덮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북한 당국자는 촬영 준비 됐나라고 물었고 기자들이 됐다라고 하자 3, 2, 1을 셌습니다. 영국 기자는 엄청난 폭발음에 이어 먼지와 열기가 닥쳐왔다고 전했습니다. The first explosion we saw was at 11 a.m. local time, which was that North Tunnel. 2차부터 6차까지 핵실험을 5번이나 했던 2번 갱도를 먼저 폭파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에 서쪽 4번 갱도를, 2시 45분엔 생활관 등 5개 건물이 폭파됐습니다. 4시 2분엔 남쪽 3번 갱도와 관측소를, 4시 17분엔 막사 2개 동을 폭파했습니다. 3번과 4번 갱도는 핵실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기자들은 500m 떨어진 곳에서 5시간 동안 벌어진 폭파 장면을 지켜봤지만 핵 전문가는 없었습니다. We didn't get much real information about what it is that is being destroyed, dismantled or shut down there. 2006년 첫 핵실험부터 10여 년간 사용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잔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한은 핵군 측 조치라고 설명했고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임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은 폭파 효과를 확인해줄 전문가가 없어 선전쇼에 가깝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네, 공동 취재단이 보내온 영상을 지금 받아서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은 이 핵실험장을 폭파하면서 핵 군축 조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폐기 행사를 취재하러 간 5개 나라 기자단은 어제 급하게 전해진 미북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무기연구소는 이번 조치는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는 의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주동적인 노력이 명백히 확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 중지는 핵군축의 중요한 과정이며 앞으로도 핵무기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폐기 행사를 마치고 5개국 기자단이 원산으로 돌아가던 중 미북 정상회담 취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 기자단에 포함된 CNN 기자는 회담 취소 뉴스가 기자단에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외신 기자단과 함께 기차에 있던 북측 인사들도 어색하고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상부에 전화로 보고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전했습니다. 외신 기자단은 프레스룸이 마련된 원산 갈마 호텔로 돌아와 기사와 영상을 세계 각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애초 원산 관광 특구를 선전하려고 외신 기자에게 관광 일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상회담 취소에 일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기자들은 내일이나 모레 원산에서 베이징을 거쳐 각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미국의 회담 취소에 앞서 북한은 어제 핵 개발의 상징이던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는데 그 현장 사진 저희가 지금 리포트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을 보면요, 기자들의 취재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은데 이 풍계리 핵실험장 이렇게 가까이서 이 취재하고 공개한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근처에 당연히 접근도 불가능하고요. 이번에 그 기자단이 갈 때도 알려졌다시피 굉장히 힘들게 갔지 않습니까? 기차로 가고 또 네. 차량으로 이동하고 심지어는 이제 도보로 또 걸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험한 곳에 있는 것이고, 당연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한 시설이죠. 지금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폭파 이후에도 우리가 약간의 의구심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이 사실 검증 절차가 매우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북한이 완벽한 폐기를 했는지, 또 그것의 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수준의 핵무기, 어떤 종류의 핵무기 실험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만약 그 비핵화 회담이 진전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그것에 대한 일종의 사찰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시설이죠. 일단은 이렇게 폐기가 됐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 절차가 빠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만, 동시에 그래도 북한이 여태까지 말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장 이른바 좀 어떤 편에서 전향적인 그런 비핵화의 실질적인 조치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뭐 이것도 하느니 안 하느니 이제 뭐 그런 좀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북한이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면은 지금 뭐 북미 회담이 지금 취소는 됐습니다.만 북미 회담이 굉장히 어려워졌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던 그런 일종의 이벤트였죠. 완전한 핵 폐기가 됐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사실 북한에서 기자들한테 뭐 전후로 그 폭파하기 전후로 좀 현장을 미리 보게도 하고 또 설명도 했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폐기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내비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저 그림을 보면요, 지금 나왔을 때 저게 지금 2번 경도로 보이거든요. 근데 1차 폭발이 있고 메모리 된 다음에 다시 내부에서 2차 폭발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입구만 붕괴시킨 건 아니고 지금 저기 북한 측 관계자가 설명하듯이 갱도 중간에 있던 2차, 3차 폭발도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림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갱도 자체는 무력화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일종의 쇼를 한 건 아니고요. 좀 더 분석을 해봐야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저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저기 있던 철사줄들이 다 폭파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들어갈 수는 없게 돼 있네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입구까지는 공개를 했다는 거죠. 저는 입구까지 공개 안 할 줄 알았는데 입구까지는 갔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자신들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는, 최대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의미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전에 공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사후 검증을 거치게 되면 사실 상당한 정보는 대부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아쉬움은 남지만 일단은 진정성 있게 폐기를 한 것 같다. 그다음에 추후 검증이 있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핵 전문가들은 이 살인 현장에서 증거를 없애는 행위일 수도 있다, 이런 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일에 뭐 살인이라고 하는 걸 아침부터 예를 드니까 그렇습니다만 그 현장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거든요. 어디인가 혈흔이 남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황들을 추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나중에 채굴을 해서, 그러니까 핵 검증을 하는 전문 기관들은 저 상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하에 채굴을 해서 검사를 하거나 한다든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없애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아쉬움이 남더라도 추후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데이터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2008년을 혹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도 이제 영변 원자료 그 냉각탑 폭파 있었죠. 그때 이제 미국 대표단이 갔는데 성김 이제 전 주한미 대사 당시에 육자회담 대표였죠. 그곳에 가서 그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김 대사가 신었던 구두에서 북한의 그 우라늄이 추출이 된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 그 미국 대표단의 모든 뭐 옷이라든지 구두, 심지어는 가방 같은 거를 미국 정보 당국이 다 분석을 했답니다. 그만큼 그 안에서 핵물질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는 물리적으로 일단 부신 거고요. 그 안에 남아있는 물질들은 사라지진 않습니다. 검증 관계에서 충분히 확인은 가능하죠. 북한이 폭파한 곳이 그동안 핵실험이 이루어졌었던 2번 갱도뿐만 아니라 3, 4번 갱도, 그리고 막사와 기타 생활시설도 같이 폭발을 했잖아요. 이런 곳들까지 다 파괴했다면 확실하게 폐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뭐 일단은 저 정도의 폐기면은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의지를 보여준 거죠. 의지를 보여준 거고, 뭐 늘 미국이 요구한 진정성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저기를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은 뭐 다시 갱도를 판다든지 그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고, 일단 있는 기존의 갱도는 다 부신 것은 맞고요. 어쨌든 이 의미는 뭐 북한이 늘 주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그 비핵화에 어떤 전진적인 조치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제 북한이 미래 핵, 앞으로의 더 이상의 핵 실험은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데요. 그럼에도 몇 가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이것을 발표하면서 그 북한의 조선 핵무기 연구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다시 핵 군축이라는 얘기를 끌고 왔거든요. 이것은 미국이 지금 사실은 미국 회담 중단의 핵심 이유 중에 하나인 CBID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핵 군축이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소 시점도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한 직후에 공개 서한을 보내서 회담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시점을 택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그림만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만 저 그림, 보려온 그림만 본다 그러면 완전히 폐기한 거예요. 폐기하면은 일단은 북한은 발을 들여놓은 거거든요. 그럼 다시 발 되돌리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저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편지도 아주 그렇게 심한 막말을 쓰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불만은 제기했지만 상당히 정중한 표현을 썼고 마지막에 여지도 남겨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로 보면은 사실은 가장 절묘한 시점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그 회답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계관 부상 명의로 아주 신속하고 빠른 그 답이 나온 거죠. 그리고 매우 정중하게. 거기 보면 아까 그 우리 박 교수님 뭐 불미스러운 반발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해요. 현 실태가 얼마나 엄중하며 관계 개선을 위한 순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지금 속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트럼프 방식의
최대한 압박을 허를 찌르는 시점에 지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예. 뭐 다만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네. 이거에 과연 그 풍계리에 있는 핵시설, 핵 그 실험장 자체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가 되죠. 북한이 6차까지 핵실험을 했으면 통상적으로 더 이상의 핵실험은 필요 없다. 물론 파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네. 경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더군다나 현재의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제 컴퓨터 기술이 많이 발전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미 축적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충분히 앞으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저런 물리적인 핵실험 없이도 더 핵을 고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의견이 나옵니다만 저것은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좀 보여주기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효과성은 검증이 이루어져야 정말 그것이 확인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도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북측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놀래고 국민도 놀랬겠지만 사실 가장 놀란 사람은 회담을 취소당한 북한이고 김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풍계리 핵실험장 다 폐쇄하니까 회담 취소하는 거야 이렇게 약간은 배신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그렇기 당황했을 때문에 것 같습니다. 더 이 외무상을 통해서 외무성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화합해보고 봉합해보려는 노력을 보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뭐 당연히 많이 당황을 했죠. 예.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지금 당황하고 있고 맞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린 미국 내에서도 예.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있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적인 접근 방법을 했다면은 뭐 사실 대화까지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 문 예. 대통령도 여러 번 얘기한 것이 이번에 가서도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죠. 힘을 통한 평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이거 결국은 이렇게 대화의 테이블까지 끌어온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김계관 그 부상의 오늘 담화를 보면 이것은 상당히 여전히 미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불예측성에 대한 나름대로 네. 북한의 위기 관리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어쨌든 단독 회담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했을 때 21분밖에 못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 좀 상당히 미국을 설득하는데 좀 실패한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상기류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 대통령 방미하셔서 마지막 주요를 하는 건 기본 계획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은 다른 방중 그렇죠. 2차 방중이 2차 방중이 예. 있었고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16일 날 새벽부터 시작된 북한의 강경 모듈이 전환이라고 하는 돌발 변수가 생겼고 고위급 회담 뭐 그렇죠. 취소하고 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마 정세 분석이 이번에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계획이 좀 틀어진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세 분석이 있었고 그런데 그 분석에서 충분히 설득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네. 그 이후의 협상 과정에서도 결과가 도출이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군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지금 워싱턴을 갔는데 대북 제재 계속 이행할 것이다. 이러면서도 또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다룰 필요가 있다. 북한을 또 두둔하는 듯한 그러면서 또 미국 편을 드는 듯한 애매한 이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일련의 뭐 북한이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가는 데는 아무래도 이 중국의 역할도 상당히 컸겠죠. 중국의 지금 고민이 깊어질 겁니다. 예.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태도 변화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을 했거든요. 시진핑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직접적으로 않았습니까? 거론을 최소한 2번 이상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결국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북한이 원래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일종의 협의를 했던 것을 지금 뒤집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원칙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것이죠. 여전히 유엔이 그 주도하는 제재 결의안에서는 당연히 함께 하는 것이 맞고 네. 다만 또 이로 인해서 한반도의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조정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앞으로 중국이 좀 어떤 자세를 취할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중국은 이제 계속 대화를 다시 한번 시도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예. 여전히 북한의 입장을 대변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아주 강력하게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은 늘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북한에 대해서 충분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2번 방중을 통해서 너무나도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경제적인 생명선을 갖고 있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이번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라. 네.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그 미중 관계 이른바 이제 강대국 정치에 의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고요. 또 미중 간의 그 경제 무역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전반적인 측면을 활용을 해서 아마 조금 더 강력한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이 저는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국 압박이 시작이 되면 사실 뭐 한반도 위기가 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 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좀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이런 식으로 미국이 공세를 취하면 훨씬 예. 더 강력하게 맞받아치는 게 북한의 전형적인 그랬죠. 행태였는데 예. 지금 김계관 외상의 담화를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조금 앞으로도의 회담 가능성, 미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에 조금 더 방점이 지금 찍힌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제 잘 위기를 관리하면 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중국도 아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국과 이 북한 간에 사실 한 라인이 지금 개설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청와대에도 있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그 직무실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한 라인 정상 간의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북한 통화 가능할까요? 저는 뭐 필요성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실성 입장에서도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우리 한국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16일 이후에 북한의 태도가 변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도를 좀 알고 싶어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반면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취소를 해버렸으니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도대체 미국이 왜 이러는가 예. 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한국을 통해서 또 알아볼 필요도 있고 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도 분명히 위기 관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국과의 대화를 통해서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위기를 나름대로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니까 그거에서 핵심은 결국은 한라인 통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방미 또 하루 만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취소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굉장히 당황할 그렇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은데요. 네. 어제 또 긴급 NSC 회의를 열었는데 앞으로 중재 외교 좀 타격을 받지 않았나, 타격을 받을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 정부는 굉장히 당황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특히 뭐 6월 12일 날에 이 북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비핵화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고 또 한국 정부가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입장을 잘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특히 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왜 이런 태도 변화를 했느냐가 첫 번째 주제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 보장을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예. 논의를 했다 하는데 지금 판이 일종의 깨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한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부담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그래도 좀 다행인 게 김계관 부상의 이 정도 수준의 담화가 나왔다라면 여전히 한국이 미국과 북한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지금 대화의 이런 어떤 동력을 살려갈 여지는 예.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이 사실은 한미 그 공중훈련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도 25일 이후에는 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언지를 주셨는데 한미 연합 공군 훈련 끝나면은 북한과 어떤 뭐 고위급 회담 내지는 뭐 한라인 통화를 통해서 지금 완전히 얽혀 있는 이 미북 정상회담 다시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이제 역설적으로 지금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를 하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시 한국의 필요성이 증대됐죠. 예. 이게 우리가 1월 달에 그 경험을 한 것처럼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랑 직접 대화를 하고 싶지만 미국이 그것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입장이 완고하니까 한국이랑의 먼저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결국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이 뭐 굉장히 오래된 북한의 일종의 정책입니다. 네. 이번에 여기서 이제 좀 브레이크가 걸린 상황이고 그럼 다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국과의 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또 한국이 나서서 미국을 좀 설득해 주기를 원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역설적으로 남북 관계는 지금 뭔가 더 앞으로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아유. 이 비관적인 상황과 또 긍정적인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정말 한반도 안보 관련된 상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원권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